필요하겠고 네. 5번째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그냥 그날 하나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좀 짧은 옷을 입었으면 내가 행복하면 한 번은 짧은 옷 한번 입어보시는 거고 네. 좀 빨간색 옷 한번 입어보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예, 조그만 것도 좋아요. 그냥 성공 경험을 그냥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날 콩나물국 내가 잘 만들고 싶으면 그냥 해서 맛있게 먹으면 오케이 성공. 성공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성공 이렇게 좀 외쳐보시면 이런 것들이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지침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정우 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영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숙제니까 꼭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즐거운 육아,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육아 강의 시간입니다. 집중 분석 함께합니다. 네, 집중 분석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 굉장히 힘들고 지치시죠.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더더군다나 지겨워하는 아이들하고 뭘 해주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떻게 놀아주면 제일 좋을지 잘 모를 0, 3세 아이들을 사로잡는 놀이 비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죠. 네, 지금 지승현 아나운서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0, 3세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놀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큰아이들은 뭐 역할이라도 주고 서로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말도 잘 안 하죠. 저 놀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놀이할 때 우리가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잘 고려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0, 3세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를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발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때 아이들은 이제 감각 위주의 어떤 작은 놀이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소근육 발달이 아직 아이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가상놀이가 좀 시작이 되지만 아주 간단한 역할놀이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엄마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엄마가 뒤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좀 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 3세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놀이할 때 몇 가지 놀이 비법에 대해서 4가지로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라입니다. 이거는 뭐 0, 3세뿐만이 아니고 다른 발달 연령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특히 0, 3세 있는 아이들에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게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대소근육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생각만큼 안 되네. 이걸로 상당히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과 그리고 내면에서 생기는 이 당황함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엄마이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이때 아직은 안타깝게도 단어가 미숙하고 감정이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줘서 화났구나, 놀랬구나, 속상하구나 이렇게 해서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재밌구나. 아이고 아까 침까지 흐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재밌었어.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과 내면에서 생기는 당황함을 충분히 잘 조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놀이에서 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아이의 놀이를 그대로 잘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제가 모자람이 없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되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는 시기이죠. 근데 이때 엄마가 얘가 너무 못한다,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걸 엄마가 자 오늘은 이 놀이 하자, 이 놀이 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 뭐 이렇게 다 끌어가시면 오히려 아이들은 아하 내가 잘 못하는구나.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해서 자신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이나 창피해. 이런 수치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은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이가 하면은 아이가 좀 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만약 자동차를 움직이면 아하 자동차가 빵빵빵빵 가고 있네. 이런 정도만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뽀로로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얘가 인사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놀이하는 걸 그대로 말로 좀 이렇게 좀 따라가 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놀이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나 이런 걸 자기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자기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능도 발달하고 창의성도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놀이의 비법은 뭐냐면은 아이의 놀이를 잘 촉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대전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아이들이 발달이 아직은 좀 미숙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긴 놀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놀이를 좀 잘 촉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아직 대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하면 일단 엄마가 한번 말로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니면은 뭐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엄마가 행동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좀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질문하는 건데 이때 질문하는 방법이 귓속말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가 놀이를 할 때 그럼 놀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병원 놀이를 하고 있으면 귓속말로 그러면 엄마는 저기 아픈 사람에 아니면 의사에 이렇게 아이에게 의향을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의사 이러면 저 일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놀이가 조금 될 수 있게끔 엄마가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 귓속말 비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좀 엄마가 잘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훨씬 놀이가 좀 촉진이 되는데요. 이러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놀이가 좀 잘 안 돼서 옆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놀이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아이가 조금 이렇게 진찰놀이 하다가 또 다른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엄마가 만약에 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 제가 지금 배가 또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다시 그 놀이에 관심을 가져서 그 놀이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줘서 한 놀이가 아이가 좀 충분히 해서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제안.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이 놀이가 충분하게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은 엄마랑 뭘 좀 해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 놀이를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나중에는 침묵의 놀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이렇게 감각 자극의 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안하시는 것이 좀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는 아이의 놀이를 제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한. 왜냐하면 이때는 아이들이 아직 자기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발달돼 있지 않아서 잘 안 되면 던져요. 때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땐 잠깐만 안 돼. 던지면 아파서 안 돼. 망가져서 안 돼. 그 대신에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제한해주고 대안을 주시면 네.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발달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놀이 원칙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0, 3세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0, 3세 아이들을 사로잡는 놀이 비법 해봤는데요. 우리 태린이하고 규아 아빠는 규아 때문에라도 좀 잘 배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규아는 6개월이어가지고 너무 기저귀 가르기 너무 힘들어서. 이럴 때 정말 참 힘들어요. 네. 뭐 하고 놀아줄 수도 없고 네. 얘기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답하실 때 오늘 가르쳐드린 비법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스타트학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월요일의 아빠 우리 김생민 씨의 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웬만해서는 방송에 공개하지 않는 우리 김생민 씨의 정말 블링블링 하우스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예쁜 우리 태린이와 규아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애 선생님 그리고 김생민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60분 부모의 글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에서 어린이 위인전 드리고요. 글뿌리에서 영어 전집, 또 동아사이언스에서 어린이 과학동화 3개월 정기 구독권, 머리가 좋아지는 알포 IQ보드에서 IQ보드, 아동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에서 논술 명작 50권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은 우리 아이 허리 건강과 관련된 얘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10시 3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